세무대학 3기 출신으로서요. 저희 서울청 조사 1구, 그리고 서울청 조사 4구, 종로, 중부, 서초, 성동, 용산 세무서를 거쳐 그래서 국세청에서 총 28년 저희 근무하시면서 세무조사 분야에서만 한 15년 근무하신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십니다. 그리고 또 조선일보, 현대건설, 현대상선, 시티은행 등 다수의 또 기업에서 세무조사 컨설팅을 진행하신 바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연세기업세무 최고의 과정, 자문, 그리고 또 MG 세무조사 컨설팅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와 함께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명기라고 합니다. 이제 입학을 19년으로 이렇게 입학하시니까 좀 소감이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오셔서 축가에서 2013년 학번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셔서 후배님도 이렇게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CEO가 돼서 공부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대학에도 많고, 근데 세무관리안에서는 아마 저희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후배가 아마 지금 이제 이 정도지만 아마 한 2배는 되지 않을까, 내년에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찌됐든 먼저 오신 선배로서 또 배워서 또 회사에 적용하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저희들도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회사에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강의를 듣고 실행하기가 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CEO라면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또 앞으로 진행되는 이제 여러 과정에서도 CEO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의 어떤 세무 관련 의사 결정은 CEO밖에 하실 분이 없거든요. 그거를 임원들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세무 관련된 의사 결정을 거의 CFO 아니면 임원들이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맹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 쭉 공부하시면서 아마도 오늘 강의 들으시면 내일 아침에 가서 회의할 때 회의할 내용들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또 다음 주에 들으면 또 회의할 내용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체크하셔서 우리 회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가서 임원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를 강의 들으시면서 포인트를 잡으셔 가시면 실행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98년도에 이제 조사 1국 근무를 시작을 했고요. 조사 1국은 이제 그룹사, 삼성, 현대, SK 이런 이제 그룹사들을 조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부터 이제 조사 4국, 여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범칙 조사를 여기서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YG, 버닝썬 세무조사가 조사 4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 4국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가 거의 조사 4국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BH의 하명수 조사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 조사 4국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것들은 대부분 조사 4국에서 다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에 세무조사로부터 고객의 꿈을 지킨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MG 세무조사 컨설팅을 설립해서 지금 이제 6년차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 세무조사 하시면 여러분들이 접하는 대부분은 다 이렇게 뉴스에서 접합니다. 이렇게 이제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대부분이 조사 4국. 그 다음에 이제
그룹사 회장님들이 조사받는 뉴스가 가끔 나오죠. 그것도 다 조사 사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조사를 사국에서 하는 거고요. 이런 조사를 받았을 때 회사에 이렇게 상장사 같으면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조사 사국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폭락해요. 그리고 그걸 회복하려면 1년 이렇게 이상 걸립니다. 다시 원위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사는 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Y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지금 서울청 사국에서 특별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열사가 20개예요. 그 중에 해외 계열사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청 사국에서 조사를 하는데 개인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사무실 조사를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데 여기는 조사 사국에서 자택을 했어요. 이거는 개인에 대한 고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아마도 조사가 끝날 쯤 되면 거의 이제 검찰이 고발이 돼서 구속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 뉴스만 보고도.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회사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뭐 100%라는 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라고 하는 것이 회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YG 같은 경우는 왜 이 역외 탈세 이런 해외 공연 수익이 문제가 되느냐? 해외에서 발생하는 공연 수익을 해외 계좌로 받는 겁니다. 해외 계좌로. 해외 계좌를 받아서 그걸 국내에 안 가져오면 그게 이제 해외에서 자금을 유출하는 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이 연예기획사에서 굉장히 조사 적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YG도 지금 이 역외 탈세에 대한 이 조사가 포인트가 돼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이제 뭐 버닝썬 클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 버닝썬이나 이런 데가 어쩌면 또 YG가 대표가 실소유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국세청에서 밝혀야죠. 그게 승리께 아니고 YG 건지 뭐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조사 포인트는 이 클럽도 YG 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뉴스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라고 하는 것이 기업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YG 안현석 대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가 해야 되는데 준비가 돼 있겠냐 이거죠.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분 주가가 거의 1조에 뭐 육박하고 가잖아요. 주식의 값이 1조 뭐 이렇게 가고 시가총액 뭐 이렇게 매출이 수천억씩 하는데 그분들이 실제로는 잘 준비돼 있을 것 같죠. 1년에 회계감사를 4번씩 받는데 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국세청에서 찾고 있는 조사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부동산이 이슈가 되면서 부동산 재벌, 뭐 이게 이제 재벌이라고까지는 표현하는 거는 좀 과하긴 한데 부동산을 뭐 수십 채를 갖고 있다든지 빌딩을 수채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소득 숨은 대자산가구 이거는 이제 굉장히 급여도 뭐 한 20억씩 받아가고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대부분은 이제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대표이사가 1년 급여를 한 20억씩 받아간다. 이런 분들이 고소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이사 연봉 수준으로 20억 이상 받는 사람들을 싹 소토하면 전국에서 순위가 쫙 나옵니다. 고액 연봉 순으로. 그러면 그 중에서 그룹 회장님들 빼셔야죠. 이제 뭐 삼성, SK, 현대 이런 데는 다 빼고 나머지 중에서 뭐예요? 고소득자들 이런 식으로 추려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올 초에 이렇게 한 100여 명을 조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따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 법인자금 유출이죠. 가지급금은. 근데 이 가지급금이 서류가 준비가 안 되면 횡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급금일 수도 있고 횡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횡령이고 어떤 때는 정상적인 가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걸 알고 준비하느냐? 그걸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 자본거래. 이게 이제 이 부동산 자본거래를 통해서 경영권을 승계하거나 부를 대물림하는 경우. 이게 이제 다 부자지간이나 부녀지간에 발생하는 일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일감 띄워주기. 이게 요즘 이슈인데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회사를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부 분할 형식으로 일을 떼서 주는데 그게 일감 몰아주는 거예요. 또 일감을 떼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일감 몰아주기도 하고 떼어주기도 하는데 이런 게 잘못하면 자료상 행위가 돼버려요. 자료상. 왜? A하고 B는 내가 직접 거래해도 되는데 C라고 하는 아들 회사를 세워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는 뭐예요? C는 실은 일을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자료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절세를 하든 아니면 회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택하는데 그 택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그게 탈세가 되버린다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조세범이 되버려요. 요즘 이게 굉장히 지금 이슈들이 많습니다. 왜 이게 이슈가 될까요? 대기업은 아예 일감 몰아주기를 못하도록 법에서 딱 막아놨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이 일감 몰아주기, 일감 띄워주기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그걸 열어놓으니까 중소기업에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해서 부를 이전하려고 작업을 하는데 그게 잘못 적용하면 그게 자료상행위가 돼요. 이게 요즘 고발되는 사례가 종종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쭉 이제 아마 이제 올 연말쯤 되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된다 가서 훈수하실 정도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이제 이슈냐? 요즘은 해외 투자. 중국 투자에서 요즘은 베트남 투자로 많이 바뀌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해외 투자를 하는데 그 해외 투자를 하고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5년 전에 10만 불을 100만 불을 투자를 했는데 5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회수가 안 돼.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그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거는 생각 안 하고요. 해외로 자금을 빼돌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 이렇게 이제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끼워넣기, 사주 일가, 모기업을 통해서 아들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시 주 거래처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제 거기에 통행세를 받는 거죠. 통행세. 중간에 낀 회사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단순히 거기서 이익 10%씩 아니면 15%씩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런 거가 이제 이런 통행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국세청에서 찾는 세무조사 대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 뭐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조심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M&A, 그 다음에 주식 거래. 이게 이제 자본거래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거래가 있으면 또 국세청에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면 내가 이런 중에 뭐 하나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매출액 규모 50억에서 300억 사이. 우리나라 기업의 한 90%가 이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조사 대상자의 60%가 300억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업을 이제 매년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은 50억에서 300억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하는데 조사는 제일 많이 받아요. 그게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산과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급격하게 감소하는 회사들. 여러분들이 사옥을 사면 뭐가 늘어나요? 자산이 늘어나죠. 그럼 뭐예요? 100% 내 현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니까 뭐가 늘어나요? 부채가 또 늘어나요. 그러면 전년 대비 30% 이상 차이가 나면 국세청에서는 체크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는 뭐 해야 돼요? 조사를 받을 각오를 하고 취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사야 실제로 조사를 받았을 때 문제가 안 생겨요. 왜? 부동산을 산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사받을 때.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산을 취득할 때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이 50억에서 100억, 100억에서 150억, 150억에서 200억으로 성장하면서 어떻게 이익이 급증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가 국세청의 타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법인 설립하고 3년 지났어. 그때부터 이제 리스크, 세무조사 대상자에 이제 들어가요. 그랬는데 5년이 지나도 조사를 안 받았는데 어떤 회사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조사를 안 받아.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왜? 항상 언제든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회사. 그런데 뭐예요? 5년 동안 조사 안 나왔고 10년 동안 안 나왔으니까 앞으로 계속 안 나오겠지. 국세청은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명의신탁 주식. 제가 이제 오늘 또 상담을 하고 왔는데 거기도 이제 명의신탁 주식을 해결하려고 자기 주식 취득 방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근데 그 자기 주식 취득 방식이 이제 어떤 이제 회계법인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주식 취득 방식으로 이걸 처리 잘못하면 그 금액 전체가 추징 대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문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회사에서는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거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왜? 과거에 직원 명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분산을 해놨는데 지금은 주식값이 뭐 한 주에 막 50만 원씩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주식을 어떻게 하냐? 찾아는 와야 되는데 찾아올 방법을 못 찾으니까 자기 주식 취득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 뭐 양도양수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 이슈가 생겨서 대부분 추징세액이 여기서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된다는데 이제 전문가가 그렇게 자문을 하면 그게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거기에 당하시는 분들이 많다. 특히 이런 것들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데가 어디냐? 보험회사, 그 다음에 뭐 증권, 뭐 이런 데가 가끔 이걸 해결하겠다고 그래요. 거기에 함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세청에 있을 때도 조사 나가서 이거 누구 자문을 받아서 이 일을 했냐? 보험회사 자문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거는 집중 체크를 합니다. 집중 체크. 왜? 그건 잘못할 확률이 한 7, 80%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시잖아요. 그걸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할 때는 잘 검토해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현금 수입 업종, 병원, 예식장, 학원, 도소매업 이런데 현금 거래가 많은데 도소매업 중에 어디예요? 여기 동대문 상가 뭐 이런 데는 다 현금 거래잖아요. 이런 데는 걸리면 그냥 폐업이에요. 다 현금 주고 뭐 하다가 걸리면 폐업이잖아요. 많습니다. 지금도 저희들한테 찾아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슈되는 가업 승계. 이런 분들이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세무조사 대상자들인데 여러분들도 이 안에 뭐 들어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3개 이상이 중복된다.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왜?
조사는 어떤 거 하나 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아요. 보통 중복 아니면 3개, 4개씩 이슈가 됐을 때 조사를 나가요. 왜? 조사할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 하나가 문제돼서 조사를 한다면 뭐 다 조사해야 돼요. 국세청의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중복되는 사람, 중복되는데 금액이 큰 사람 순으로 하는. 왜? 금액이 크면 추징할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해서 조사를